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풍기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풍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글자가 비교적 쉽습니다만 선풍기의 선풍은 어떤 글자로 쓰느냐, 또 우리말로 선풍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한자어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의 선풍기는 부채다, 부채선, 그렇죠? 결국 부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풍기가. 풍은 바람풍이다, 기는 틀이다, 기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채선은 지게호의 기두자다. 이것이 지보자, 지게호자. 지게라는 것은 이제 지게문을 얘기한다. 주로 방으로 통하는 또는 부엌으로 통하는 한짝으로, 외짝으로 열고 닫는 문을 호라고 한다. 양쪽으로 열고 닫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문자를 쓴다. 이것은 외짝의 문을 지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게호다. 집을 뜻하기도 한다. 집호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기두자다. 기는 이제 새의 날개를 얘기한다. 결국 예전에 예전에 이제 부채라고 하면 결국은 종이도 많이 없고 이럴 때는 새 털, 깃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문이라는 것은 좀 납작합니다. 납작한 모양이다. 그래서 새 깃을 납작하게 붙여 만든 것이 부채다. 그것이 선이다. 풍은 바람풍이다. 예. 이것은 이제 어떤 돛새, 바람이 가득 들은 모양이다. 그리고 벌레청이다. 해석하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바람이 벌레들을 이렇게 실어 나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바람풍이다. 자, 틀기는 나무목에 몇기다, 몇몇이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왔다. 그래서 선풍기. 근데 선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날개 깃털을 문짝처럼 넓게 펼쳐 만든 것이다. 그렇게 되죠. 네. 자, 사전을 보니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전동기 이전에는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잠깐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다 전동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됐을 때 볼 때는 일본의 경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이 먼저 이것을 만들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의 기술로 일본의 시바우라 제작소라는 게 지금의 도시바의 전신인데 여기에서 1894년에 최초로 만들어서 최초로 발매를 했다. 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라는 말은 영어로 팬이라든지 블로워, 이것을 번역한 말이다. 번역해서 선풍기로 번역했다. 초기에는 전기선이다, 부채선이죠. 그리고 전기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73년에 어떤 사전을 보니 블로워 선풍기, 여기 이제 기자는 틀기자가 아니라 그릇 기자도 이렇게 돼 있다. 읽을 때는 붙이는 도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00년 전후부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선풍기라는 글자와 또 발음도 선풍기라는 발음, 일본식으로도 읽으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로 불렸다. 이 말이 어쨌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번역돼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풍기와 좀 가장 원초적이라 할 수 있는 부채. 부채는 손으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채다. 무슨 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파리채, 그리고 골프채, 이렇게 가느다랗게 긴 그런 것을 몽둥이 같은 것을 채라고 한다. 그래서 붙이는 채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채라는 것은 아마 15세기 문헌에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채라는 것 자체는 아주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같은 데 벽화에도 보면 어떤 시녀들이 이렇게 임금 옆에서 이렇게 부채 같은 걸 들고 경우에 따라서 붙이겠죠. 그런 존재가 오래된 기록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채는 일반적인 부채도 있지만은 접부채 또는 쥐일부채, 그렇죠? 그것도 있다. 이것은 이제 접선이라고 한다. 접이라는 것은 접는다는 뜻이에요. 접을 접자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부채보다도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오므렸다 하는 그 쥐일부채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어디의 발명품이냐, 현재로는 일본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평안시대, 해안시대라고 합니다만, 해안시대는
794년에서 1192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주일부채, 접부채 유물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이 고려에서 먼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청나라 기록에 접부채는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최남선이 쓴 고사통에도 보면 북송 때 고려로부터 접부채가 처음 전해졌다고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려에서 먼저 만들었느냐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작고하셨습니까? 이어령 선생이 저걸 했죠. 축소지향을 뭐 일본 할 때 보면 일본에 아주 조그맣게 줄이는 막 그러한 그 어떤 그 기능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부채도 이렇게 손으로 접을 수 있도록 줄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본의 발명품이라는 게 좀 우세하다. 왜냐하면 이게 유물이 확인이 됐다. 유물이 이때 나온 유물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은 좀 뒤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선자, 부채선, 또 살인문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다. 단선이다. 단선은 이제 둥근 부채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된 부채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단선이라 한다. 둥글 단자다. 그렇죠? 접선이다 하면 주일부채다. 접는 부채다. 이 접자가 접을 접자다. 접는다. 그렇죠? 제방변에 익힐 섭자다. 네.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접지기, 접지를 종이를 착착 접어서 이렇게 넘기는 걸 접지기라고 하죠. 이때 접을 접자는 접는다는 것은 이 한자다. 추선, 네. 가을부채다. 그렇죠? 가을부채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쓸모가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추선이라고 한다. 여름에 이렇게 중요하다. 부채는. 선자라고 하면 이제 부채를 얘기한다. 부채를 일반적으로 주일부채를 얘기한다. 선형이다 하면 부채꼴이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많이 보죠. 이렇게 부채꼴이다. 이게 이제 부채 모양이다. 부채꼴 할 때 선형이다. 네. 외선이다 하면 이제 일본 부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오선, 단오는 날에 이렇게 임금이 예전에 하사하던 그런 부채를 단오선이다. 자, 추풍선, 아까 앞에 추선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추풍, 가을바람의 부채다. 이거 별 쓸모없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도 추풍선. 합죽선, 주일부채의 일종이죠.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그런 것이 합죽선이다. 파초선, 네. 파초처럼 생긴 그런 부채를 얘기한다. 선상지, 그렇죠? 선상지는 부채꼴로 모양으로 된 땅이다. 여기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제 강이대가 바다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구에는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선상지다. 네. 허풍선, 네. 허풍선은 이렇게 풍구 같은 것을 얘기한다. 풍구. 이렇게 예전에 골로 같은데 숯으로 만든 골로를 피울 때 이렇게 풍구를 얘기한다. 그리고 또 떠버리를 얘기할 때도 허풍선이라 한다. 하로 동선이다. 네, 하로. 여름에 이렇게 화로와 겨울에 부채다. 이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을 얘기할 때 하로 동선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 선자에다가 불화자를 붙였다. 네, 같이 선자다. 이것은 부채를 얘기하고 오른쪽에 불화를 하면 부채질할 선이다. 부채질을 해서 불을 이렇게 피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명사로, 이것은 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선동이다. 선동이다 할 때는 완전히 불을 붙이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채질을 한다. 부채질을 하는 것을 선동한다. 그런 사람을 선동가라고 하죠. 또 선정이다. 선정적이다. 네. 어떤 욕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선정이다. 선정적이다. 선정적인 영화다. 소설이다. 할 때 이게 다 부채질할 선자를 쓴다. 그래서 부채선과 부채질할 선은 나누어 봐야 된다. 우리가 물고기 할 때도 이것은 물고기어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명사와 동사에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풍이란 말이 이제 다른 한자어로 몇 개가 있습니다. 선풍, 돈다는 뜻이에요. 돌선, 돈다. 이것은 이제 도는 바람을 얘기하겠죠. 회오리 바람입니다. 선풍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리고 선반, 어떤 공작 기계의 선반을 얘기할 때도 이 선자를 쓴다. 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풍 위에
돌선자 부분이 들어간 것은 회오리 바람을 얘기한다. 여기서 선풍은 회오리 바람이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렇게 신선선자가 있죠. 그런 선풍도 있다. 자, 여기 돌선자를 붙이면 갑자기 생긴 저기압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운동, 나선이다. 나선. 이렇게 소라처럼 이렇게 도는 것을 나선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비유해서 선풍이라고 한다. 검거 선풍이 불어닥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선회한다. 비행기가 선회한다. 빙 도는 것을 선회죠. 나선이다. 소라라자예요. 소라. 소라가 이렇게 소라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돌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도는 것을 나선이라 한다. 나사를 얘기한다. 나사선을 얘기한다. 자, 여기 신선선자 들어가는 선풍은 신선과 같은 기질이나 풍모다. 그렇죠? 수염에도 눈썹에도 흰 것이 섞여 선풍마저 느끼게 한다. 이것은 신선 같은 느낌이 든다. 도골 선풍이다. 도인과 같은 골격과 신선과 같은 풍모를 도골 선풍,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선풍기는 이게 이제 정자예요. 그렇죠? 일본의 신자체는 풍과 기는 별도로 없다. 그렇지만 선자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선자와 이 선자. 그리고 간체자도 조금 다르다. 한중일 다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간체자 풍자는 자,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겠죠. 이렇게 쓴다. 그렇죠? 기자는 이렇게 나무목에다가 안석괴를 쓴다. 중국에서는 선풍기라고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전풍선이다 또는 전선이다 이걸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자는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보면 정자라는 것은 이렇게 지포자 이렇게 씁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가 지포를 먼저 쓰고 기두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일본의 신자체는 우선 지포자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삐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일자를 쓴다. 한일자를 쓰고 이렇게 쓴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두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이것이 다르다. 중국의 간체자는 일본의 신자체의 맨 첫 획을 이렇게 점조로 찍었다. 그래서 좀 미묘하지만 어쨌든 다르다. 예. 한번 정도 알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풍기, 날씨가 더워서 제 옆에도 선풍기가 있습니다만 이 글자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